정치 구단주. 예. 이제는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기분이 계속 좋으셔가지고. 예.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협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계시죠? 협찬. 네네네. 저랑 한 줄씩 읽으시죠. 제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우중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자연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DK 손해보험 에듀카. 덕혜입니다.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보다 훨씬 발음이 좋으시네요. 에듀카라고 돼 있는데 더라고? 아, 더 K 손해보험인데 DK라고 읽으셔가지고 예, 예. 혼나거든요. 예. DK나 더 K나. 자, 여기는 돈 더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 분 해가지고. 자, 이제 당명도 확정되고 예,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사실 개문발차 말씀하셨는데 결국 개문발차해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출범했어요. 바른미래당. 우리는 민평당. 예. 거기는 밤이당. 밤이당. 예. 그래서 당명을 다 읽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밤이당. 그런데 언론에서 예. 5자 쓰는 것보다는 2자로 줄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석자. 예, 석자 무슨 김대중 대통령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만은 DJ. 예. 요즘 기자들이 매체들이 다 짧게 가니까 밤이당으로 갈 거예요. 밤이당. 예. 좀 독특한 당명이 됐습니다. 밤이당. 반미가 될지 친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밤이당 출범했다는 뉴스도 나오지만 동시에 밤이당이 출범하자마자 내부적으로 정강정책이나 대북정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우선 밤이당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고 할까요? 한 25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선, 네. 대한민국 정당사에 기록될 거예요. 강령이 없는 정당이란 말이야. 호적이 없는, 성이 없는 당이 앞으로 뭐든지 다 탈해더라고요. 네. 탈이념, 정강정책 만들다가 이제 서로 좀 충돌이 있으니까 아예 네. 그걸 이념을 안 듣는 것으로, 그죠? 예. 그렇더라도 호적이 없고 성이 없는 공장장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삐그덕거리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이건 잦아들 것이다 아니면 계속 커질 것이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성씨. 제가 김 씨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박가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그 당은 그 당의 헌법 전문 강령이 필요한 거고 정강정책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무슨 진보다 보수다 개혁이다 이러한 이 시대적 요구 관례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문구를 전혀 이견이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두고두고 불씨를 살려서 계속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른미래당 안에서 특히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견해가 정리가 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부분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문제인데 정상회담 나오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 성명서 읽으면은 저게 바른미래당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밤이당하고 연결돼요. 근데 또 그 안에 보면은 또, DJ를 계승하고 또, 햇볕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게. 예.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그분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박주선 예. 바미당 공동대표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브루타스 너무하죠. 시사가 그런다더니 야 박주선 너무하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엊그제까지 발언하던 내용과 이렇게 상반되게 변신을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렇게 되나 봐요. 그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과거의 그분이나 히스토리를 볼 김종철 때, 예. 이런 뭐는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승용 의원은 자기가 무소속 도의원 시장을 군수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공천을 해서 자기하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DJ 신세 진 게 없다. DJ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자기는 DJ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도 없다 하는데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 됐을 때 또 지금까지 DJ의 정책과 이념을 이어가는 그 정당에서 정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건 본인의 자유고 예. 어떻게 됐든 김동철 대표나 박주선 공동대표는 그런 얘기를 차라리 저 같으면 아무 소리 안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그 바미당의 대표를 끝까지 안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유승민 대표에게 이제 처음에는 약속을 했겠지만 공동대표 하겠다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자기는 통합만 되면은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궁색해서 후사퇴로 되니까 네. 후사퇴해놓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승민 안철수 당이지 유승민 박주선 당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거나 혹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특별히 대단한 성과를 못 낼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론이 나오면 그때 그 책임론과 함께 유승민 대표는 뒤로 물러나고 그때 등장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걸 일찍 지적했는데요. 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네. 공동대표인 유승민, 박주선 두 분이 물러나가면은 이제 나 혼자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한 그걸 5, 6개월 예. 보낸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도 같다. 아무튼 그 뭘 찾아 먹는 데는 귀신이니까 잘 찾을 거예요. 동시에 또 자유한국당 그런 말씀 일찍 하셨잖아요. 이제 저렇게 무리해서 합당하는 이유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보수정계 개편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갈 테니 보수 진영 전체가 그때 그 자유한국당 지금 그대로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제 새로 정계 개편되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 신문들만 보더라도 전부 금년 6.13 지방선거에 바미당과 네. 한국당이 함께 공천할 것이다. 그런데 되게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요. 정치부 기자들에게 한 가지나 두 가지 가르쳐주면은 한 98% 초쳐서 써요. 그걸 써놓으면 또 우리는 그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유도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이 박지원이 말이 맞았구나. 한국당과 바미당은 합쳐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진보개혁편에 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니까 이제는 본래의 집 보수 쪽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모든 보수 언론에서나 보수층에서 홍준표는 너무 똠방거린다. 그래서 좀 안 되겠다. 똠방거린다가 뭡니까? 까쭉까쭉거린다 이거죠. 옛날에 똠방각하라는 똠방각하 할 때 똠방이군요. 그런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똠방거리기 때문에 어렵다. 좀 가볍다. 하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세력으로 한국당이 합치면은 안철수를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네, 그런 계획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네, 있어요. 일부 특히 보수 언론에 보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지켜주지 않죠. 네, 보수. 홍준표 대표는 많이 까죠.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면. 저는 조선일보라고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상당히 그 홍준표 대표는 까고 네. 안철수를 키워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합쳐주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렵다. 아, 그렇기 들어보셨습니까? 때문에 그럼요. 좀 저야 뭐 밤새내 돌아다니는 게 그거지 뭐. 밤새내 돌아다니니까. 들어보면은 네. 역시 네. 유승민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또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 유승민 또 괜찮잖아요. 보수의 이게 배신자 이미지가 크긴 하지만 그것만 잘 극복하면 또. 그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건데 네. 거기를 이제 대구 지방에서 지금 뭐 다음 차기 국회의원도 어렵다 하는 얘기를 대구 분들 만나면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유승민 대표가 우선 안철수 이기고 네. 또 형식적으로 전라도 출신인 박주선 데리고 있고 네. 홍준표까지 안철수로 하여금 이의제의 시키는 거죠. 오랑캐 역할로 오랑캐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승민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적자로서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긴 어려우니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그럼 누구냐 그 다음은 한쪽 그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끌고 와서 여기 보수 적자를 세우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승민 대표를 세우는 게 맞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안철수 가지고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나 안철수를 끌어오면은 우선 국민의당을 파괴해버리는 호남을 양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겠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요. 녹록하게 무슨 안철수 유승민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또 쉽지 않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 흔들기가 또 당내인데 그것도 다 연관된 흐름이죠. 그렇죠. 네, 연관된 흐름이겠죠. 그 중진들이 회의하자고 해도 그럼 보세요. 한국당에서 중진은 나지 누구냐. 그게요. 잘 받아치고 술도 잘 읽으니까 만만치 않은 생각집니다. 거기가 지금. 그게 뭐. 최종 승자는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최종 승자는 저는 유승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보수 진영의 상무지가. 왜냐하면 유승민이 승자 돼야 우리 비례대표 풀어주니까. 바른당에 묶여있는 예. 3명, 4명.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언론에서 다 얘기하는데. 최소.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요. 큰일 납니까? 큰일 나요. 그러면. 근데 3명보다 4명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분들의 출신 성분상. 도저히 거기에 못 가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풀어주면은 훨훨 날죠. 그런데 누구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더 조이니까.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쪽에서도? 알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 얼마나 멋있는 얘기했어요. 정치인이 한 번 말을 하면은 지켜야지. 그럼 유승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유승민 대표가 그때마다 자기 이익 될 때마다 말을 바꿔버리는 안철수가 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도 본인이 대표되면 그 비례대표들을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트너인 안철수 대표가 하도 반대하니까 혹시 통합 안 될까? 통합 안 되면은 9석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춥죠. 근데 이제 통합이 됐고 사실상 끝났으니까 본인이 대표고 그러면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치인이 한번 말을 하면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제 또 했어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니까? 저는 잘 하시리라고 보고.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묶어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지를 좀 구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유승민 씨는 훌륭한 신분이에요. 풀어주니까.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안 풀어주면 또 이제 공격하실 거죠? 아니 그러나 그분이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하는 분위기고 올해 안철수 박주선은 이거였는데 또 이렇게 바꾸고 언제 바꿀지 모르죠. 그 바꾸는 데다 또 우물에다 침 뱉고 가요. 여기서 우물은 작게는 민평당 혹은 크게는 호남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해석도 잘 하시네요. 정체성도 있고. 항상 꿈보다 해몽이 좋아해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될 겁니다. 미국하고 연결해서 아니 이제 대북 특사도 해보셨고 야 이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저는 이번에 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부 한국 땅에서나 밤이 당에서는 네. 평양올림픽이다. 네. 이렇게 폄하를 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이방카가 온다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왔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예의 바르면서도 미소 지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초청 친서를 가져온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다. 외신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전에서 압승했다. 뭐 이런 식의 뭐 완전히 그냥 펜스 부통령은 찌그러지고 김여정이 그냥 스타가 됐다 하는 식으로 보도는 됐지만은 우리는 그걸 즐겨 해서는 안 돼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 협력,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집권해서 남북관계 얘기할 때부터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1년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볼 때 상당한 신뢰를 한미 간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일례가 수백 명의 북한 뭐 응원단이건 태권도단이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최희 체육지도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미국의 협력과 이해가 없었으면 안보리에서 유예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맨 처음 징조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가는 열차 안에서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연기를 요구하겠다. 그때 뭐 미국에서도 난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난리인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 말씀은 미국과 조율돼서 이미 합의돼서 하는 말씀이다. 했는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딱딱 보면. 그리고 아무래도 뭐 김어준 공장장보다 100,000배는 낫죠 제가.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혹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조건을 달다가 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뭐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 그죠? 그렇죠. 네. 미국은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와 대화 이 투트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렇게 하고 CIA에서는 이렇게 하고 국방장관은 이렇게 하고 늘 그 미국의 전략적 발언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해요. 그렇지만은 또
김정은도요. 깜짝 놀랐잖아요. 김여정을 여기 보냄으로써 일거의 평창 올림픽의 모든 포커스는 김여정한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점을 잘 찌르는데 역시 북한과 미국 그 외교전에서 누가 승리할지 이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공동 승리할 것인가. 그 공동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방금 비핵화 이 전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하고 있죠. 예, 다 잘하는데 유승민 바미당 안철수 대표 한국당 본래 그런 데니까 홍준표야 뭐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비핵화 하러 뭐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장장께도 제가 하나 꼭 강조해 주고 싶은 게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항상 정책의 궤를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빗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비핵화를 해야 대화한다는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린다.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정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돌아와요 부산항보다 더 자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비핵화 한다고 해야 만나라. 먼저 비핵화해야 만나준다. 네. 만나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는 자격도 없고 해방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잘 돼야죠. 자, 오늘은 술술술술 넘어가가지고 벌써 거의 30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설날입니다. 예. 설날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